네, 수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지금 날씨는 비가 세차게 내리지만 오늘 시장만큼은 햇빛 쨍쨍 맑음입니다. 특히 우리 시장이 뉴욕 증시 훈풍에 또 북한발 지정적 리스크까지 완화가 되는 그 힘이 더 더해지면서 다른 증시보다도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1.6%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는 코스피 시장은 오늘 장중에 또 2,170선까지 터치를 해주기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이 현재 1.2% 역시 견조한 흐름 속에 오늘 양시장 모두 모처럼 강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오후장 마감으로 가는 시장 막판 역전을 노리는 주주의 세계로 오후장 입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창윤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른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확실히 딱 북한발 이슈가 굉장히 힘을 보태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는 측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네.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게 된 근거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해소, 이런 그 리스크 이런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되었다는 측면이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드디어 지난주까지는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었는데, 이제는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는 측면, 네. 이런 부분에 지금 줄을 서면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또 1% 넘는 상승으로 코스피 코스닥 항상 지수가 갇혀 있었고 좀 재미가 없었는데 그렇죠. 오늘만큼은 시장이 체감적으로도 상승 종목 수가 더 많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이슈 그래서 딱 남북경협주에 이제 방산주로 잡아봤어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북한과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방산주만 급등을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 방산주 거의 뭐 하가 부근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북한 쪽에서 좀 완화적으로 나왔어요. 대남의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 그리고 확성기 뭐 철거 움직임이 네, 그렇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나온 이런 완화적인 이슈는 어느 정도로 봐도 되는 걸까요? 시장의 힘 그리고 종목에 있어서. 시장과 종목,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180도 반대된 양상이 나타나고 맞아요.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에 관해서 투자 전략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북주와 방산주는 항상 엇박으로 해야 된다. 즉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가면 꼭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물리고, 오히려 밑에 떨어질 때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를 지난주 오히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물 타서 좀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가 큰 폭으로 올라오고 방산주는 지금 떨어지고 있죠. 네. 이쪽 같은 경우도 엇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쪽이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지켜보시면서 차라리 좀 떨어지는 거 보면서 오히려 남북 경협주는 계속 조금씩 팔아가고요. 네. 방산주 지난주에 사서 물려서 못 파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한 2, 3일 정도 후에, 즉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상황 보면서 차라리 그 시점에 한두 번 정도 더 물탈 생각으로 오히려 둘 중에 손을 들어주자면 저는 현 시점에서 방산주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말 샀다 팔았다가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걸 반복을 했을 때 그렇죠. 지금 오늘은 급락하는 쪽이 방산주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물을 타서 방산주에서 좀 어느 정도 앞으로의 반등을 좀 노려보고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분간은 괜찮아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분위기가 안 그러니까요. 좋았었죠. 뭐 대북 전단이라든지 뭐 확성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안 좋았는데, 이게 오늘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었어요. 네. 또 이게 또 바뀌지 말란 법이었거든요. 투자 측면에서 보면 당분간은 남북 경협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 앞으로 한 달 정도 놓고 보면 네. 저는 오히려 둘 중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차라리 방산주가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여서 남북 경협주가 오르지만 오히려 남북 경협주는 그때 빠졌을 때 오히려 좀 물타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조금씩 또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팔고 오히려 방산주를 차라리 네. 물 타서 엇박으로 치고받고를 하는 게 이쪽은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일까요? 왜냐하면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게 또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으면 오늘 같은 장이 계속 또 이어지기에는 연속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잖아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걱정을 했었던 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선주가 대규모
하한가까지 갈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안 네. 좋았고 삼성중공업 우선주, 꿈의 주식이라고 불렸었던 이런 종목들이 꺾였었죠. 이와 더불어서 방산주도 꺾였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 시장이 꼭 하나 큰 변곡점이 올 때 이런 머니게임 양상을 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우선주라든지 혹은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환율 같은 거 튈 때 올라오는 방산주 같은 경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장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인들이 지금은 계속해서 팔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리스크 오프 심리 자체가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은 어찌됐든 지금은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걔들도 팔 수 있어야 사는 롱숏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쪽은 안 되니까 현물은 계속 팔지만서도 네. 선물을 더 많이 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보았었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가 시장 전반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가 2168, 70선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즉 기존의 낙폭 이전의 가격권 자체를 이제 회복을 다 한 거고요. 연초 가격권 회복을 한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래 상대적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긴장 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지수도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그렇죠. 움직임에 당분간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시장에 대해서도 오늘 같은 장이 연속성을 가져가기에는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쪽은 거예요. 분리해서 봐야 돼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남북 경협주라든지 대북주 그리고 말씀하신 이런 방산주 이런 쪽 하나의 섹터로서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섹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네. 말씀하셨잖아요. 즉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에 따라서 리스크 온 심리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면 시장 전반적으로는 좋은 분위기지만 섹터별로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방산주가 꺾이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매매 전략을. 시장 전반적으로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 오르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또 강한 움직임인데 뭐 삼성전자가 3% 올랐으면 딱 시장에 오늘 정말 오르는구나라고 볼 네,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현대차 그룹주가 확실히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해서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 맞아요. 오른 영향도 있을 거고 최근에 수소차, 뭐 전기차에 대한 이슈인데 오늘은 또 커넥티드카 뭐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모비스가 또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얼마나 더 달릴 수 있는 이슈인 건가요, 이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커넥티드카의 이 모멘텀이 어느 모멘텀. 정도의 모멘텀인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던 이런 미래차 이런 쪽이 처음 나온 뉴스는 아니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카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건데요. 이쪽이 자율주행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쪽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이 돼서 커넥티드카 우리가 뭐 V2V, Vehicle to Vehicle이든 V2I, Vehicle to Infra든 그리고 V2X, V2, Vehicle to Everything 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전반적으로 다 연결하는 미래 기술 지향 플랫폼으로서 지금 커넥티드카 이런 부분이 현대차 그룹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대차 그룹에서는 미래 신성장 동력은 다 현대모비스 쪽으로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최근에 이제 엔진 쪽 주로 전담을 하고 있었던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한쪽에서 지금 치고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현대모비스 위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수소차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주부터 상당히 셌었어요. 정부 정책적인 기대감도 있었고 어제 그 보시면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장에서 7% 이상 올라오면서 상장 당시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쪽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으면서 일진 다이아라든지 뭐 이런 관련 좀 더 작은 수소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오는 거고요. 네. 저는 오늘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이런 친구들이 올라오는 거는 지수 순환매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영향이 더 컸다라는 시장 거네요. 전반적인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오면서 다 같이 시장 순환매 도는 가운데 네. 같이 올라오는 거다. 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커넥티드카에 대한 모멘텀은 오늘 이렇게 순환매단에서 올라올 때 조금 더 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탄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강한 모멘텀 앞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힘은 결국에는 시장의 영향이 더 크니까 이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네요. 모비스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수소차라든지 자율주행차, 특히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부터 자율주행 3단계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정책적인
실질적인 모멘텀이 있는 네. 것 같고요. 수소차는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던 수소 관련 이런 정부 정책적인 지원책 이런 부분이 꾸준히 나오면서 지금 성장 산업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강했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이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오히려 완성차 그리고 대형 이런 그 자동차 관련주로서 순환매가 좀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게 특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대 모비스나 위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좋긴 하지만요. 이런 쪽보다는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전기차, 미래차 쪽에서는 실체가 있는 전기차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베팅하는 것 자체가 좋겠다. 그리고 네. 테마성으로는 수소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쪽 테마성으로 따라가진 않지만 오히려 매매할 수 있는 거리는 커넥티드카보다는 수소차라든지 그리고 실체가 있는 전기차 이쪽으로 좀 더 포커스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커넥티드카라고 하면은 뭐 차 타고 가면서 집에 불 켜거나 뭐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vehicle to everyth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이 차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네. 지금은 스마트폰이 그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집안에 전등도 켜고 뭐 또 하는데 커넥티드카라는 것 자체는 거기 안에 자율주행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말 그대로 집에서 불도 켤 수 있는 거고 자율주행하면서 그 커넥티드카 안에서 우리가 영화도 한 편 보고 뭐 음악도 듣고 네. 이런 인포테인먼트, AVN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결국 하나의 기술이라고 자율주행과 그 생각합니다. 괴를 같이 하는 거네요. 괴를 같이 하는데 약간은 네. 결은 틀린데 커넥티드카 개념이 좀 더 자율주행 개념보다 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단기적으로 바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그렇죠. 장기적으로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이긴 하지만 이쪽보다는 결국엔 수소 전기차 쪽에서의 매매에 대한 모멘텀이 더 크다. 그렇죠. 근데 왜 중요 모멘텀이라고 쓰셨어요? 정의성 구광모 회담이 이은 중요 모멘텀으로서 하나 좀 포인트는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 중요 모멘텀이 전기차, 그러니까 미래차 진영에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심지어 뭐 플라잉카까지. 그러니까 이런 쪽이 하나 모멘텀으로서 계속 순환매가 도는 가운데 오늘은 커넥티드카가 올라왔지만 저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도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단에서 좀 체크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대 모비스, 지금 현대 위아, 현대차의 상승은 일단은 좀 오늘의 일시적인 좀 상승으로 시장과 봐야 된다. 일단 지수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달릴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너무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자율주행 네. 쪽보다는 차라리 전기차, 수소차가 낫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오를 때 못 갔던 친구들도 오르지만 계속 가는 친구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소부장 지금 지원 강화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동지 세미캠, 뭐 ENF 테크놀로지, 솔브렌 홀딩스 뭐 더해서 오늘 대부분 이런 소재주 안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난주부터 계속 가고 있잖아요. 거의 뭐 그렇습니다. 30% 40% 넘게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 이거 더 갈 수 있나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지금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가지고 애국 테마가 한쪽으로 있었고 그와 별개로 IT 내에서는 소부장 관련주가 큰 폭으로 갔었죠. 사실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모두 다 소재 쪽이에요. 네. 특히나 소재 국산화, 초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와 더불어서 SK 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앞서 말씀 주신 동진 세미캠을 비롯한 이런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라갔었고 장비 단에서는 SNS텍을 비롯한 FSD 같은 이런 EUV 관련 장비 쪽 이런 쪽이 한쪽으로 갔었고요. 유독 못 갔었던 것 자체가 이제 뭐 부품단 뭐 이런 쪽이었는데 그쪽을 통해서도 최근에 보면 뭐 인터플렉스나 심텍이라든지 BH 뭐 이런 PCB 관련해서 소재단 부품 단까지 이런 확산이 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저는 이쪽은 2차전지 IT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속 게임처럼 하루가 올라오면 이쪽 올라오고 이쪽은 떨어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부장 쪽에서는 어떤 종목 제일 좋게 보세요? 소부장 관련해서는 저는 다수 종목이 있어요. 지난주 네.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쪽이 인텍플러스 쪽이었잖아요. 인테플러스 너무 잘 갔잖아요. 그렇죠.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거의 20몇 프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장비단에서는 뭔가 자연스럽게 자랑 새롭게 잘하신다. 할 수 있는 친구 네. 이런 쪽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오늘 제가 좀 가지고 나와본 종목도 이런 2분기 관련한 종목이 이와 있군요. 관련된 종목이니까 어. 장비단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친구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소재단에서는 제가 월요일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이제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캠트로닉스는 잘 안 올랐잖아요.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올- 덜 올랐죠. 다른 그렇죠. 종목들 대비. 다른 친구들 대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갔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소부장 관련해서 숨겨져 있는 수혜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잘 못 갔네요. 반도체 소재단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머리 들고 반도체 소재단에서
이쪽 들어가고 있고 세정 식가격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글로벌 핸드셋 출하량 증가와 더불어서 최근 희야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홀인 액티브 에어리어 부분 네. 식각 공정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소재단에서는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좀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알테오젠이 네. 와 지금 장중에 18%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네. 지금 뭐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 차익 실현 물량이 확 나온다라고 봐야 되나요? 기술 이전 소식 자체는 저도 지금 체크를 못했는데 바로 봐봐야겠네요. 규모적인 것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차익 실현인 건지 이거 어떻게 일단 보나요? 계약금 자체가 194억 이렇게 어우. 체크를 했는데 네. 규모는 약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등을 했었을 때 그 논리가 뭐였냐면 향후 앞으로 올해까지 한 4건에서 5건 정도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규모는 2조 5천억에 달할 것이다. 이랬는데 첫 번째 AACR 자체도 오늘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미국 아마케.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약 소식을 알려왔는데 시장은 눈높이에는 좀 미치지 아니 못한 것 같아요. 계약금이 194억이고 그렇죠. 계약금이 194억이고 마일스톤으로 포함시 최대 따지면 4조 6천억.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좀 뭐랄까요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실현을 한 것 같고 네네. 그렇죠. 이거 왜냐면 지금 바로 나온 뉴스에서 그렇죠.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은 해봐야 좀 더 되겠지만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 차익 같은데 실현으로 봐야 되겠네요. 차익 실현 그러면?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갖고 계신 분들 AACR 없어요. 자체도 오늘 이제 마감이 되니까 주요 모멘텀 소멸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플랫폼 바이오 제가 3대장 이런 쪽을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종목이 지금 말씀해주신 알테오젠이고요. 두 번째 종목이 ABL 바이오, 네. 세 번째가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플랫폼 바이오 쪽에서 신규로 좀 올라오는 종목이 펩트론 뭐 이런 네.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중요한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계약금이 저는 계약금만 지금 바로 체크를 했었거든요. 네네. 마일스톤까지는 지금 체크를 못했는데 계약금 194억 사실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4조 4천억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뭔가 약간의 눈높이에 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빌미로 작용한 게 아닌가 체크를 한 거고요. 일단 시장이 원래 그 전에 알테오전만 정말 미친 듯이 갔잖아요. 그쵸, 혼자 근데 이제 갔죠. 딱 뉴스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방에 대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겠네요. 치고받고 할 것 같은데 전 추세 깨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일전에 ABL 바이오나 특히나 알테오젠 일전에 제가 그 한번 그 썰전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20선이 깨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수저가 13일평, 즉 20선 기준은 대략 한 24만 5천 원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저는 이 부분 자체 지금 현재 갭 차이가 워낙 크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 대비는 지금 또 바로 어느 정도 10% 넘게 올려 세운 거거든요. 워낙 많이 세게 올려 세웠고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큰 폭으로 이미 끌어올렸잖아요. 월요일 날 시가가 대략 한 25만 원, 26만 원 정도였는데 종가 자체가 대략 한 33만 원까지 즉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었다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좀 따른 시장 차익 반응 실현. 좀 더 봐야 되긴 하겠는데 결국에는 알테오젠이 어느 정도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그렇죠. 따른 좀 차익 실현까지 있는 거니까 지금 앞으로는 그래도 좀 추세 깨지 않는 이상은 갖고 가는 것이 낫다. 일단 네. 이런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찬티 그러니까 그 로열티가 강한 주주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선 깨지기 전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주가 반응을 보면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20% 넘게 올라가면서 이미 선 반응이 되었던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작게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 같으면 20선 깨지기 전까지 안 팔겠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짧게 저희 또 특징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현대로템이 매각설이 지금 나오면서 오늘 안 그래도 남북경협지도 오를 때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네. 계속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쭤보고 있어요. 좋네요. 현대로템이 지금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가고 있는데 이 매각에 대한 이슈로 움직이는 현대로템은 최근에 그 무중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현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터. 맞다. 그러니까 현대 기존의 그 대북주 3대장 현대 엘리베이터, 맞네. 현대 로템, 현대 건설 뭐 이런 쪽이었잖아요. 네네. 현대 엘리베이터가 한번 터트려줬더니 이번에 현대 로템에서 매각 관련 네. 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M&A 같은 경우는 도장 찍고 계약금 들어와도 어떻게 엎어질지 모른다는 게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에서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다시피 현대 로템도 기대감이 이렇게 저는 상한가 가면 일단 상한가 유지하는 선에서는 그대로 홀딩, 내일 만약에 기업으로 뜨면 그때 팔 것 같습니다. 아, 네. 오히려 현대로템. 예, 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출렁임 자체가 나타났었죠. 자사주 소각과 무상증자. 즉 이런 주요 이슈 때문에 이런 대형 주단이 지금 27%까지 28%까지 뛰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바로 팔 필요 없는 거죠, 당연히. 네. 상한가 붙이는 것 잘 지켜보시고요. 상한가 붙이게 되면 아, 만약 네. 내일 갭으로 만약에 뛰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절반이라도 차익 실현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이 지금 방산 부분에 대해서 한화 쪽과 좀 얘기가 되고 있고 철도 플랜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갖고 가는 네. 방안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매각설이 나오면서 현대로템이 급등을 하는데 일단은 홀딩, 조금 더 급등을 했을 때는 차차 정리해 나가는 전략. 구체적으로는 오늘까지는 홀딩, 내일 시초가의 일정 부분 50% 절반 판다. 네. 깔끔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또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짧게 SK가 지금 공모청약 네. 했잖아요. 근데 SK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모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을 텐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이제 빠지면 바이오팜 이제 상장 앞두고 이제 SK에서는 자금 나가고 있나요? SK 쪽에서는 지금 나가고 있었죠 이미. 네. SK증권 우선주와 SK증권까지 순환매가 돌면서 SK는 약간 상승 탄력이 좀 꺾여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 시간에 썰전에서도 말씀드렸죠. 당시에 16조 5천억이었는데 지분가치 반항해서 여기서 업사이드 최소 30%는 있다. 20조 원까지 갈 거다라고 그때 말씀드리면서 10% 그때 가고 있었을 때도 지금도 사야 된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산 기관들이 지난주부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무려 560조인가요? 자금 한꺼번에 몰렸어요. 네. 그 560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SK 투자했다가 거기서 차익 실현 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청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개인들도 어떻게 하나요? 개인들도 지금 현재 뭐 300대 1 최종 경쟁률 지금 네. 300대 1 넘어갈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SK 팔고 나서 이쪽으로 좀 일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분할로 매도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추매 기회는 아니고.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코스피 전체 시총이 지금 한 1,500조 되죠. 근데 SK 바이오팜 청약에 560조가 몰렸습니다. 전체 금액의 3분의 1 정도가 한꺼번에 이쪽으로 우르르 쏠렸어요. 그러면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할까요? SK라든지 SK 관련주들 샀던 거 차익 실현하면서 팔고, 이쪽으로 네. 들어갔죠. 어. 그러면서 SK 바이오팜이 올라오면 오히려 SK 바이오팜 너도 나도 사려고 했는데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유통 물량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반사익 기대 때문에 다시 한번 SK랑 그럴 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7월 2일. 그러면 7월 2일 전후에서 오히려 저 같으면 그때 매매 타이밍을 노려보는 거고 지금 이렇게 조금 밀리고 있을 때는 저는 지금은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SK 관련해서 또 이슈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이제 종목으로 조금 압축을 해서 오늘의 네. 종목픽 확인해 볼게요. 앞서 소부장 얘기하면서 꼽아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최근에 좀 탐방을 다녀온 기업입니다. 이번 달 초인가요? 제가 다녀온 기업인데 바로 테크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테크닉 좋아해요. 사실 기존에 제가 이 기업만 하더라도 미팅을 한 10번 넘게 했고요. 오늘 오전에도 사실 여기 IR 팀장과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즉 최근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적은 엄청나게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갈까?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 소재는 이렇게 가는데 장비는 왜 이렇게 소외받고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고민을 토론했었는데 결론은 이거입니다. 결국 장비단에서는 지금 EUV 장비만 가고 있는데 이제 6만 7천으로 넘어가면서 실적에 대해서 차별화가 나타날 거다. 네. 그러면 실적 같은 경우가 크게 이제 업사이드가 있는 테크인 같은 경우가 오히려 실적별로 차별화가 되면서 이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테크인 이렇게 실적 프리어닝 시즌을 앞두고 좀 지금부터 줄을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테크인 같은 경우는 좀 높게 보고 있어요. 마음속은 목표가는 훨씬 높은데 일단 네. 한번 차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테크인 체크를 해보면 이제 기존 고점 자체가 22,300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기존 고점 자체가 22,300원이고 그리고 지금 일봉상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종가 공략이기 때문에 2만 원 정도 이렇게 네. 체크를 하면서 기존으로 일봉상 고점 라인까지 한번 체크를 하고요. 이런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저는 기존으로 고점 라인 때 형성을 하고 있는 22,000원까지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2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손절 라인 때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유의미한 저점 자체가 지금 보시면
대략 한 15,800원, 16,000원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대략 한 10% 정도 다운사이드 감안하게 되면 한 16,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부장.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확실하게 포인트는 뭐냐? 실적별 차별화가 진행이 될 때 2분기에 1분기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2분기도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는 종목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부장 관련해서 또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 중에서 순환매가 발빠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3시 30분부터 이와 관련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소부장 중에서 내가 지금 당장 사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장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노란톡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는 노란톡 채널 체크하시고 장 끝나고는 공개 방송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와운의 박창현 파트너와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